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다시 복습적으로 들어갈 건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요, 매도인 담보 책임은, 자, 보시면 일단 다 좀 지우고 할까요? 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자, 일단 선의인 경우에는 다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선의인 경우는 다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선의인 경우, 선의인 경우, 선의인 경우, 선의인 경우 다 물을 수 있죠? 선의인 경우 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의인 경우 다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악의인 경우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악의인 경우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는 악이 되잖아, 해제. 권리 전부가 타인했을 땐 해제는 악이 되고요. 일부가 타인해서 대응감액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둘 다에서는 악이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서는 둘 다 해제나 손배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이렇게 한다 했죠. 수용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악의가 되는 겁니다. 악의가 되는 거고, 요건 악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악의는 없다는 거고. 자, 저거 하면 돼요. 저기 5번입니다.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과 해제 악이 됩니다. 저기 악이 동글동글하게 돼 있죠? 악이 됩니다. 1대는 뭔데요? 자, 1대는 여기 보시면 권리 일부가 타인했을 때 대응감액입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했을 때 대금감액. 전해라. 권리의 전부가, 저 1번입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했을 때 계약 해제. 자, 이럴 때는 악의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악의 없는 거, 수용은 없다. 수량부조 일부 매실과 용의물권. 수량부조 일부 매실과 매실과 용의물권의 제한. 용의물권 제한으로 내가 목적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악의는 없고 뭐만 되면 됩니까? 선인 경우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중간에 요렇게 신발같이 그래가지고 요 내용은 아까 여기 적혀 있었지만 선의는 안날로부터 그렇죠.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죠. 자, 그래서 니은, 기억입니다. 1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 저당권 실행 5번과 1번 전해라 이 두 가지는 제척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척기간이 없다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목적물의 하자는 아까 말했어요. 글자가 몇 자니까 6자니까 6월이죠. 선의이고 무과실이 한해서만 해제와 손배 물을 수 있고 악의 또는 과실도 물을 수가 없다 했잖아. 요거 내용 정리했습니다요. 종류물까지 했고요. 경매에 있어서는 아까 목적물의 하자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580조 있었죠. 근데 권리 하자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묻고, 자,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는 채권자에 물을 수 있다는 내용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제에서.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22회 때 나왔지만은. 자, 값이 10,000제곱미터입니다. 10,000제곱미터. 값이 10,000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옳은 것.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1번. 토지 전부가 누구 소유라죠? 병소유다, 병소유다. 이거 전해라 아닙니까? 전해라. 권리의 전부가 타인했을 때 계약 해제는 악이더라도 할 수가 있다지. 자, 토지 전부가 병소유이고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570조가 했었죠. 이럴 때 악의인 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지. 있다.
자, 여기 전해라죠. 자, 우리 앞에서 뭐 했습니까? 요거잖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서 받아서 못 이길 때는 악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O 대 X다. X.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소유라 가지고 1대입니다. 1대 일부가 타인에 있을 때 맞죠? 자, 갑이 1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악이더라도 대응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악의가 되는 거 전해라 1대입니다. 일단. 자, 그래서 2번 또 틀렸네요. 대응감액 청구할 수 있다를 해야 되죠. 3번 갑니다.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됐다. 일부 매실이죠? 그러면 자, 권리 일부가 수량 부족 일부는 매실이죠. 자, 여기서 일부 매실 얘기하는 거지? 맞죠? 수량 부족 일부 매실. 자, 매실로 인해서 악의인 을은 대응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수용은 악의가 있다 없다? 악의가 없다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악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앞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수량 부족 일부 매실에서는 일부 매실 요거 포락돼가지고 일부 매실 했잖아. 그러면 선의인 경우에만 특히 물을 수 있고 악의는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거를 이제 각각 다 기억하면 좋지만 연상해 하면 되지만 다 기억 못하니까 저손해를 1대 전해라는 악의가 되고 수용은 악의가 없다. 수량 부족 일부 매실과 용인물권의 제한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 3번 또 O 대 X다. X.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일 때는 대응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인 경우에? 악의인 경우. 그러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죠? 그래 되고요. 4번 지문은 뭡니까? 4번은 요 3번은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일부 멸실이고. 자, 4번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 핵심도 나왔지요? 용의물권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악의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3번, 4번은 수, 용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 악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의 안 돼.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자, 5번 지문 핵심 나는 게 봐.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은 청구할 수 있다. 자, 저당권 실행 아까 5번이었잖아. 저당권 실행은 악의도 다 된다 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손해 아닙니까? 저당권 실행됐을 때 해제와 손배는 악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선의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악의도 되는 게 요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여기도 5번? 2번. 아, 이거 2번 아니고 5번. 자, 여기. 문제가 넘어가 버렸어. 저당권 실행일 때는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맞는 지문이죠. 맞아요? 네, 저당권 실행하면, 저당권 실행 나오면 있다 해야 돼,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때 저당권 실행하면 맨 끝에 있다인데 없다 나오면 X야. 선의든 악의든 무조건 있다잖아. 맞아요? 그래서 키 단어가 뭔데? 저당권 실행 나오면 맨 끝에 악의든 선의든 무조건 할 수가 있다. 해제나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키 단어, 저당권 실행 있다. 없다 나오면 X.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요거부터 한번 보자. 아까 했던 거. 문제 풀고 또 뭡니까? 자, 풀면서 다 풀어줄 겁니다. 불특정물 나왔잖아. 불특정물. 아까 했었지? 파수도 85페이지 보면 나오자. 불특정물이야. 핵심 단어 뭐야? 불특정물의 하자야. 그러면 담보책임 승인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해제와 손배와 완급이 있지. 대감은 어디 있다 그랬어? 대감은 일부가 권리 일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하고 수량 부족할 때 일부를 못 넘겨줄 때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이거는 틀렸고 정답은 기역, 니은, 니을이죠? 답은 4번이네요.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에 나왔던 거 한번 봅시다. 33회 때. 자, 이게 이 33에 나왔을 때 저 손해를 1대에 전해라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맞추는 거야.
권리에 대한 하자입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매는 다무치에 관해서 누구도 아기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라는 얘기죠.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맞아요? 자, 그러면 권리 전부가 타인에 있다. 전해라 아닙니까? 전해라. 맞죠? 해제권 인정이다. 자, 아기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1대지 1대. 일부가 타인에서 받아서 못 이룰 때 대금감액 1대. 맞아요? 자, 디귿번에 저 손해. 저당권 실행으로 계약 해제. 맞아요? 저 손해. 그러면 요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죠? 답이 5번입니다. 자, 리얼번은 뭔데요? 용의물권이에요. 수용은 악의가 없다지. 없대. 그래서 악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악이 안 됩니다. 수용은 악의가 없다. 그럼 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 손해를 1대 전해라만 알고 있으면 된다. 수용은 없다. 용의물권의 제한은 된다 안 된다? 악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해제 못한단 말이에요. 뭘 때만 된다? 선의일 때만 해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자, 4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도 하나 얘기해봐. 자, 문제 읽어보시고 매매 계약의 수량 지정 매매인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더라. 수량 부족이잖아. 수량 부족 나면 여기 동그라미 선의만 됩니다. 시오 선의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해제와 손배, 대강. 맞아? 수량 지정은 아까 우리 그 84페이지 보면은 몇 번이었어? 3번이었잖아. 판소노트. 네? 우리 사람도 별로 없는데 책상 좀 펼쳐가지고 확 이래가지고 여기 판소노트 놔두고 요약집 놔두고 문제집 놔두고 해도 충분한 공간이 돼야 안 돼? 되잖아. 학생이 많을 때야 뭐 이게 하지만 맞죠? 됐죠? 뭐 팍팍 펼쳐놓고 이렇게 해 그냥 안 되면 뭐 앞에 뒤에 책상 붙여가지고 또 뒤에 앞뒤로 해가 뭐든지 알겠죠? 그래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량 부족 3번이냐 84페이지 3번 얘기하는 거야. 3번 맞아요?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자 선의는 맨 끝에 뭐예요? 선의는 있다. 악의는 없다. 너무 쉽잖아. 선의는 맨 끝에 뭐야 돼? 있다는데 없다 했네. X 정답 1번.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선의만 된다 했잖아. 악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시험 문제 가잖아. 선의는 뭐야 돼? 대감 청할 수가 있다. 악의는 없다. 맞죠? 자, 그리고 제척 기간은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니은 1년이지. 맞아요? 자, 네 번째. 미달분의 원시적 불능은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청구할 수는 없죠.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일부 매실, 일부 불능이 아니고 전부 불능이 돼야 되죠. 그러면 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일부가 문제 생기잖아.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없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잔존 부분만 해도 매수인이 이런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이 나왔잖아. 있다. 됐죠? 그러면 수량 부족, 수량 지정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매실 나오면 무조건 뭐야? 선의는 있고 악의는 없다. 제척 기간은 선의는 니은 안날로부터 1년. 됐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딱 갔으면 뒤에 가서 또 32회 때가 또 나왔잖아 이거. 나왔네. 수량 지정 매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은요. 기출 문제만 딱 풀고 가면 돼. 그래서 OX 지문 또 뭡니까? 우리가 이제 특강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문제 20년치 기출 문제 또 나가잖아. 맞지? 그것도 언제 나왔다는 거 옆에 다 달아놨잖아. 신경 써가. 그 주문 뭐 아는데 안 푸는데. 숙제 할까 그거? 요즘 테스트 하러 오지도 않고 막. 이름 쓴 사람 오늘 좀 대기하세요. 좀 이따가. 아니, 좀 1시간 맞추고 보자. 예, 어디 맞추고. 갑자기 시험 쳐야지. 정신 차리지. 예? 뭐, 이제는 말도 안 하고, 뭐, 내가 또, 이랬더만 뭐, 오지도 않고, 뭐, 맞죠? 자, 갑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다. 수량 지정 매매인데, 예, 맞죠? 일부 멸실이야.
자, 담보 책임 틀린 거 갑니다. 틀린 거. 자, 딱 한번 물어볼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선의는 자, 선의는 있고 악의는 없고 제척 기간은 선의는 안 날라부터 1년이고 정신 좀 차리고 알겠죠? 됐지요? 네, 됐어. 자, 그러면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정의입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의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우리 아까 판례 봤어. 유학집에서. 맞는 지문. 자, 2번 지문은 뭡니까? 지랄하고 있는데 수량 부족은 아까 말해서 수량 지정 매매는 뭐 선의만 있는 데 있잖아. 그럼 악의는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 없다. 정답 몇 번? 2번. 완전 쉽잖아. 맞죠? 선의, 수량 지정 일부 매실 나오면 수량 지정 시효 딱 현관표 딱 해놓고 선의만 된다 딱 정해놔 그냥 아예. 악의는 있어 없어? 없어. 됐어요? 악의는 없어.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 맞고 3번은 선의의 매수인. 선의는 있어 없어 맨 끝에? 선의는 있다 하면 돼 그냥. 4번 갑니다. 잔존한 부분만이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선의는 있다 없다? 있다. 자, 5번. 선의의 매수인은 또 선의 나왔어. 선의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28회 때 나오고 32회 또 나왔다. 맞춰주면 되죠, 이거? 제일 쉬웠다 내용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악의는 있다 없다? 수량지적 수용은 없다.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알겠죠? 수용은 수량부터 일부 매실과 용익물권 제한으로 내가 목적대로 사용 못했을 때는 악의가 되는 거는 없다. 뭐만 된다 하면 선의만 된다 이 말이야. 악의가 되는 게 뭐야?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못 내우면 못 풉니다.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한 문제 내는데. 알겠어요? 네, 됐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 가서 이제 안 푼 것부터 쭉 봅시다. 자, 아까 1번 문제 풀어봤고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옳은 거를 고르라. 자, 뭐에 대해서 고르라? 옳은 거 고르라. 담보 책임. 1번. 타인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에 인정할 수 없게 돼. 타인 권리 매매잖아. 1번이지, 1번. 84페이지 1번. 맞죠?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에 인정할 수 없게 될 때 악이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지. 전해라.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는 악이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84페이지 1번. 판소도 1번 돼 있지? 네, 됐어. 이거 전해라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저 손에 악의도 있다. 맞죠? 그래서 맞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핵심 단어는 뭐야? 저당권 실행 나오면 맨 끝에 있다! 우린 다 읽어 안 읽어? 이거 연습 엄청나게 한다니까. 예상 문제 하면은. 저당권 실행! 핵심 단어! 체크했지? 맨 끝에 뭐야? 있다! 없으면 X. 알겠어요? 혼자 떼감 지고 내 기 다 빨리고 맞죠? 성적은 안 나오고 막 미치겠고. 나와야 돼 이제. 알겠죠? 이 기가 언젠가는 통할 거라 난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믿었고 나오더라고. 알죠? 혼자 흥분한 게 아니야. 알죠? 자, 그래서 2번. 핵심 단어 뭔데? 저당권 실행. 그럼 맨 끝에 쫙 가는 거야. 있다 했는데 없다 나오면 X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거 푸는데 다 읽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딱 핵심 단어 쫙! 끝. 알겠어요? 틀릴 수가 없다, 틀릴 수가. 자, 2번 정답이야. 바로 그럼 2번 확실한 답이 맞췄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시험 칠 때. 지금은 이제 시험 안 치니까 설명해 줘야 돼. 자, 3번. 매매 목적물의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여 권리를 전부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선의는 실내이익입니까? 뭡니까?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 계약 해지했을 때는 무슨 이익입니까? 이행이익입니다. 실내이익이 아니고 무슨 이익? 이행이익. 실내이익은 어디서 배우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할 때만 실내이익이 나옵니다. 계약 해지했을 때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이행이익입니다. 3번 X고 4번 뭐가 설정돼 있어? 전세권, 용익물권이지.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지만 뭐가 주의해야 됩니까? 목적 달성이
안 돼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용인 물건에 제한이 있어서 목적대로 사용 못하면은 목적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를 전제가 돼 있잖아. 법조문에. 맞죠? 그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관계없이가 틀렸다고. 자, 그 다음에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자, 일대죠, 일대. 일대. 선의 매수인은 대응 감액을 할 수 있는데, 자, 선이니까 니은이야, 기억이야? 니은. 기억 나왔네, X. 자, 그럼 맞게 하면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기억, 니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꿔낸다고. 선이 나오면 니은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안날로 나왔는데 계약일로부터 기억 나왔잖아, X.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답은 간단했다. 저 손에 전하고 실행되면은 맨 끝에 있다 해야 돼. 악의도 있고 선의도 있고. 선의는 시험 내면 뭡니까? 무조건 주는 점입니다. 자,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담보 책임에서 선의는 전부 다 해제나 손배나 대감이나 다 있다죠? 악의는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으니까 외워야 된다고. 저 손해를 일대 저대라를. 알겠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니다. 매년 기출입니다. 이거 매년 나오면 뭡니까? 매년 맞추면 됩니다. 근데 매년 맞추면 안 되고 요번에 맞춰야 된다. 알죠? 끝내버려야지. 자, 담보 책임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하다. 뭐에 하자를 했어요? 목적물에 하자는 담보 책임 아까 판례 봤죠? 건축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적 제한으로, 법률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제척기간이죠? 하자담보 책임의 제척기간은 1년과 6개월이죠. 제척기간이다 라고 했고요. 3번 질문 어떻습니까?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 소멸배상 청구니까 이건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 목적물에 하자. 알면서 악이잖아.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계약을 맺은 경우 책임 면할 수가 없다. 맞죠? 맞네요. 책임 면할 수 없다.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책임져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아까 판례 봤던 거네요. 매도인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하자 발생 및 학대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판례. 자, 우리 요약집에 있었던 판례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렇게 해서 28회 때는 하자 담보 책임 두 문제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8회 때 아까 풀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자,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게 경매에서 담보 책임인데, 자, 볼게요. 요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요거 어려우니까. 지금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요거.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5번 문제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설명하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워요. 지금 단계에서 풀 때가 아니에요. 예상 문제 할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자, 6번 문제 갈게요. 갑은 그 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그 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맞습니까? 엑스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을 완지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임을 지체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뭡니까? 이거? 엑스토지가 인도되지도 않고 맞죠? 대금도 완지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임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매매가 치겠지만 2번 질문 갑니다. 의 대금 지급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죠.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엑스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잔대금 지급을 지체해도 무슨 행위니까? 잔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이잖아.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잔대금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필요는 없다.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4번. 엑스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인기를 경요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전되지 않는 이상 엑스토지에서 생긴 과실은 가백이 이수된다. 인도받지 않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가백이죠. 매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의 대금을 이 포인트가 뭐야? 완제했으면 기속 가시는 누구 됩니까? 을 거지. 을. 을이 돈 다 냈다며.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5번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내거나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매수인이 과실 취득하죠. 그런 게 아니면 뭡니까? 돈을 다 주지 않았다. 목적물 인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매도인 거지.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7번 문제 풀어봤고 8번 문제도 풀어봤고 8번 문제 풀었나? 아까 풀어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리하자도 풀어봤고요. 10번 문제. 자, 요거 아까 풀어봤던 겁니다. 자, 우리 아까 풀어봤던 거다.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 아까. 지상권은 매매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작년 문제네요. 매매에 있어서의 과실기소. 이거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뭘 고르랬어? 오는 거. 자, 기업번 갑니다. 매매 계약 후 목적물은 인도되지 않았다. 자, 포인트 뭔데요?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이 포인트가 이거네. 예? 대금을 완제했잖아. 그럼 이제 누가 합니까? 가실은 매수인이 기소된다. 맞죠? 아,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고. 니은번. 매수인이, 여기서 포인트는 뭔데요? 대금 다 지급했지? 그럼 월세 400만 나오는 거 누가 한다고? 매수인 거다 이 말이야. 자, 니은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까 봤던 거네. 나왔던 거지? 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자, 매매 계약이 뭐 됐다고? 취소가 됐어. 제4강착밖에 없어요. 자,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이 과실취득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이 또 지급받은 대금의 운영이익 내지 법정 이자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자, 이자 반환에 대해서는 해제만 있지만 취소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환매하고 재매매 예약 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합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270페이지. 자, 270페이지 16번 문제 금방 풀어봤던 거네요. 갑이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처리했다. 틀린 것은 5번 지문 보세요. 자, 포인트가 을이 대금을 완제했잖아. 그 과실은 누구 기속이라고? 을. 맞죠? 포인트 잡아야 돼. 돈 다 줬어?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제 과실 수취를 누가 한다고? 을이 한다 이 말이야. 됐죠? 우리 지문 다 아닌 거야? 아니고 그렇게만 가면 돼.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자, 17번 문제. 수량 지정 매매 나왔습니까? 수량 지정 매매 나오면 숫자에 행합에 딱 해놓고 선의만 해놨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선의인 경우는 맨 끝에 있다 없다? 있다 되죠. 답이 1번. 이거 10초 만에 풀어보야 돼. 알겠어요? 자, 넘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자, 2번에 핵심이 나왔습니다. 자, 저당권 행사 찾았어요? 18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18번 하고 있습니다. 18번. 알겠죠? 자, 2번 지문 갑니다. 2번 지문 핵심 단위에 봐. 저당권 행사 나왔어. 맨 끝에 뭐야? 있다. 그거 맞죠? 그래서 악이더라도 해제와 손배충할 수 있다. 답이 2번 정답이죠? 그거 됩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타인 권리 매매잖아. 전물 취득에서 이전할 수 없게 되든 악이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전해라 아닙니까? 2번은 저손해고 3번은 자, 매매 목적물의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여 전물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실내이익이 아니고 무슨이? 이행이익이고 4번의 내용은 매매 목적 부동산이 전세권이나 용인물권에 제한이 있어서 목주대 사용 못해요. 그럼 목주 달성 여부 관계없이가 틀렸죠. 관계가 있다. 목주 달성이 안 돼야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5번은 왜 틀렸는데 선의는 니은이잖아. 안날로부터 1년인데 계약일로부터 했으니까 X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3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문제가 그거죠. 맞아요?
기업번이 뭡니까? 전해라 아닙니까?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서 때 받아서 못 누릴 때 계약 해제 하기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일대죠. 일부가 타인에서 때 대금감해. 그 다음에 디귿번은 저손해 아닙니까? 저당고 실행. 그러면은 해제권 있죠? 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얼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악의가 안 되고 선의만 되죠? 지상권은 목적 달성 안 됐을 때 해제권은 선의만 됩니다. 넘기시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수량을 지정한 나와서 수량할 때 시옷의 현관패 뭐라 했어? 선의만. 그럼 선의는 있고 악의는 없다 돼야 되지. 그러면 2번 지문 보세요. 악의는 뭐 해야 돼? 없다 해야지. 이래 쉬운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맞죠? 수량 지정 나오면 시옷이니까 선의만 되고 선의는 있고 악의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틀리면 돼 안 돼? 인간대로 안 되지. 28회 때 나왔던 건데 또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자, 나머지 보시고 21번 문제 갑시다.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5번이 틀렸죠. 한번 보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하자 발생 및 확대 가공한 매수인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가 돼야지.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22번 문제 갑니다. 옆에 자, 불특정물의 하자 현관패 딱 해놓고 불특정물의 하자는 해제와 손배와 완급이지. 대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감은 언제 나오는데? 일부가 부족하거나 수량 부족. 맞죠? 일부가 타인 권리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되겠고. 자, 넘기시면은 23번 문제 있습니까? 23번. 자, 요거 설명해 줄게.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마음이 찝찝해가 안 되겠다. 좀 어렵다 했는데 해줄게. 여기 있네. 맞죠? 여기 있네. 해줄게. 을명의에 자 소유권 이득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맞춰진 갑수 X 건물에 대해서 자 요거 지우고 여기다 갑시다. 좀 어렵습니다. 이때 29회 때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 중에서. 자, 을명의에 소유권 이득 청구권 가등기를 맞춰진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게 했다고? 을이 가등기 했다고요. 가등기. 자, 가등기. 자, X 건물에 대해서 병의 경매를 신청하여. 자, 경매를 누가 신청했다고? 병의 경매 신청했어. 자, 뭐가 돼 있다고요? 그 전에? 가등기 돼 있는 거예요. 그 경매에서 메가텍 완납한 정의. 어렵게 하려고 생지랄을 터놨습니다. 뭐 했다고요? 정의 X 소유권을 맞췄다.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경락인이 됐습니다. 맞죠? 정의 X 건물의 소유권을 맞췄다. 매매 대금은 병에게 배당됐다. 이 사람에게 배당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뭡니까?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돈 못 받아가 경매 날린 거 아닙니까? 맞지? 그 은행이나 이렇게 돈 빌려준 사람이란 말이야.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뭡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서 안 맞죠?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 실력이 있는 사람 나올 수 있는데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좀 힘들어요 이게 솔직히. 요걸 문제를 낼 때는 뭡니까? 어렵게 하려고 지랄 틀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가보자. 요거 한번 봐봐. X 건물에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가백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자, 이 사실에게 지금 뭐에 대해서 묻고 있어? 경매잖아. 경매원은 580조 2항에 보면 아까 뭐랬어?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맞잖아. 맞지? 건물 자체 하자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뭐이기 때문에? 경매거든. 자, 2번입니다. 경매 절차가 뭐 됐다고?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됐어. 정은 가백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정은 가백에 손해배상 물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경매 절차가 무효되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 절차가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책임 물을 수가 없지. 맞죠? 그래 됩니다. 자, 경매 절차가 무효되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갑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받은 청구서 배당 받은 거 내놔라 이 말이야. 맞죠? 경매 무효니까. 맞아요? 그건 할 수 있는데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죠. 맞는 내용이고.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 정의 소유권 취득했어.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자, 정은 X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경매로 받았다. 경매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죠. 요 매수인입니다. 경락인. 가등기에서 본등기했다. 본등기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소유권 취득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 해제와 손배 적용되죠. 자, 우리가 여기 아까 뭐 했어요? 85페이지 한번 펴봐. 판소도 85페이지에. 85페이지에 보면은 5번에 저당권 실행에 뭐라 돼 있어요? 전세권 실행, 저당권 실행 돼 있고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소유권 취득 못할 때도 똑같이 담보채 물을 수 있다 돼 있죠? 판례 봤었지? 예? 그러니까 뭡니까? 여전히 가등 본등기가 소유권 취득 못했을 때 정은 X 건물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죠? 이거 뭐로 본다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된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뭐 알긴 뭐가 알아 그냥. 넘어가야 그냥. 좀 어려우면. 자, 답은 뭡니까? 간단했어요. 경매 절차가 모여되면 담보채에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쉬웠어요. 예? 나머지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 힘들었었지. 그때. 자, 5번입니다. 정의 소유권 취득한 후에 정의 뭘 취득했다고요? 소유권 취득해서 소유권 취득해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이 자력이 없을 때는 병에게 배당금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1차는 뭡니까? 1차는 채무자에게 묻는다 했죠. 1차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1차는 채무자에게 묻는다. 이 사람 자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경매 들어갔잖아. 그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2차적으로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 경매에서 이 문제는요. 경매에서 경매도 매수한 거 아닙니까? 경매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데 거기다가 가등기까지 집어여 가지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 가지고 소유권 취득 못할 때 뭐가 적용된다고? 저당권 실행 경매가 적용돼서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어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만들 때 뭡니까? 이 풀다가 미쳐부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한 개만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세네 개, 네 개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이거. 알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이때. 매도인 담보 책임 중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안 풀어줄라 했는데 눈빛이 뭡니까? 풀어주고 싶어. 눈빛 이작성 같아가 내준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됩니까? 버리면 돼, 그냥. 너무 하려고 하지 마. 알겠죠? 예?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으면 저희한테 찾아와. 다시 설명해 줄게. 알겠죠? 한가하다니까. 맞죠? 오지도 않고, 맞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예, 좀 이따가 1시간 맞추고, 누구부터 올래? 눈빛에서 피하는 거 봐. 자, 그래서 내용 설명했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답이 23번의 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제나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환매로 갑니다. 환매. 환매는 뭐야, 환매는? 자, 환매는요, 우리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등기법에도 시험 잘 나오죠? 자, 어저께 했던 거 복수. 환매특위 같은 경우는 주등기로 합니까? 부기등기로 합니까? 여기 있잖아. 부기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맞아요? 자, 환매.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게 뭐라고요? 환매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렸죠, 이제 우리가 각부에 보면은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 자, 2번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이전 등기를 누가 앞으로 했어요? 을 앞으로 했어. 갑이 을이 넘긴 거야. 그런데 뭐랍니까, 갑이? 내 도로 사올 기다. 예, 1. 환매특위 같은 게 합니까, 합니까? 누가 한다고? 갑이 합니다. 환매는 언제 씁니다, 환매는? 저 얘기했잖아. 친인 측이 돈 빌려달라면 뭐랍니까? 뭐 있나? 이래. 내 1억짜리 뭐 부동산이 있는데 월세 한 70만 원 나온다. 알았다, 1억 빌려줄게. 그 5년 내 갚아래. 예? 몇 년 내 갚아래? 5년 내 갚아라. 이자는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받을게. 근데 월세만 받을게.
이자와 과실은 뭐한 것으로 본다? 상기한 걸 본다. 법에 돼 있어 그래. 니 도로 사갈 때는 뭐만 주면 돼? 매매 대금만 매매 비용만 주면 돼. 내 취득한테 취득세 있지? 예? 취득한테 취득세 있을 거 아니야. 그 세금하고 등기 비용하고 이건 네가 내. 알겠죠? 오케이? 그럼 공짜로 주는 거지. 친인척이 찾아와가지고 5억 빌려달래. 그럼 뭐래? 일로 와, 일로 와. 앉아봐. 뭐 있나? 뭐 있나? 5억짜리 내가 뭡니까? 월세 한 400에서 500 나오는 월세 원룸이 있다. 알았다. 그럼 5억 빌려줄게. 그 소유권 넘겨놨다가 맞죠?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무슨 말이죠? 돈 다 갚으면 다시 가져가는 거지. 환매, 도로 사간다니 말이야, 환매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뭐만 받아먹고? 이자 400만 원 받아먹는 거야, 400만 원. 예? 그럼 400만 원이면 5년 동안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데 내가 물어봐가. 그러면 자, 쉽게 하자. 500만 원 하자, 500만 원. 자, 이제 쉽게 해줄게. 그럼 400만 원 하니까 헷갈리지? 500만 원 12단위 얼마야? 이것도 안 돼? 6천만 원. 맞죠? 그 5년이면 얼마야? 우리 애도 안다. 6530이라고. 3억. 맞죠? 3억 수익 생겨, 안 생겨? 생기고 5억 매매대금 다시 받잖아. 맞지? 그럼 손해볼 거 있어, 없어? 없잖아. 맞죠? 그리고 세금 뭐 취득세하고 난 팔 때 살 때 다 지가 내잖아, 비용.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지. 맞죠? 그리고 또 비용 또 뭐가 있어요?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세금. 맞죠? 세금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빼면 되지. 예? 오케이? 예, 됐어. 이렇게 쓰는 게 뭐야? 친인척이 돈 빌려다면 한매를 써요, 한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험이 잘 된다고요. 등기법에 그 주기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태 같은 경우는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여기 2L이잖아.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그러면 2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네. 알겠죠? 자, 이거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시험 포인트. 뭐 해야 됩니까?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까? 다르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데 다른 시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하사유입니다. 알겠죠? 등기를 거부해 본다고. 이전 등기 하면서 한매태 같은 게 해야 돼. 알겠지? 다른 시기에 하면은 거부해 본다. 각하. 알겠죠? 등기를 거부하는 게 뭐랬어요? 등기법의 각하사유거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기간은 5년인데 단축은 되는데 연장은 돼, 안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연장은 된다. 연장은 안 된다. 연장은 안 되고 기간 단축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 7년으로 약정하면 5년으로 단축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7년 등기 신청하라고 하면 가까이 봅니다. 등기법에는.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목적물에 뭡니까? 여기 내가 소유권 가져와가지고 목적물에 들어갔던 비용이 있다.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네, 뭡니까? 이 나무 심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거 가꾸면서 돈이 좀 더 생겼다. 이익이 더 생겼다. 이렇게 쭉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용을 내놔라. 필요비, 유입비 청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로 가느냐? 277페이지 이제 문제인데 여기 있습니다. 문제. 27회 문제. 환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자. 틀린 거. 자, 틀린 거 고르랬네. 틀린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매매 등기와 동시에 들어가야 되지. 환매권 보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랄하고 있네. 해야 뭡니까? 지난번 대항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반드시 뭐 한다고 해서 환매태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해야 되지. 자, 3번입니다.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7년으로 정해서 몇 년으로 단축돼? 5년 단축됩니다. 요 단축은 돼도 연장은 안 된다 했잖아. 자, 맞고 4번 지문은요. 환매 등기가 경유된 나대지 나왔어.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부상법지상권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오케이? 네. 나대지는 안 돼.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으면 법적인 사고 나오면은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대지 나오면은 인정돼 안 돼? 안 된다 해야 돼. 작년에 나왔었던 지문이죠. 자, 5번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매대금에서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매매 비용 포함한다 그랬죠. 한매대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죠. 매매 등기하고 한매권 보류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 한매특약 등기를 해야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답이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환매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자, 1번은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유된 이후에 자, 됐단 말이야. 환매 특약 등기, 매매 등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로부터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의 등기에 들어서 소유권자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림을 또 그려줘야 되겠네. 그림을 그려줘야 돼.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 했어. 자, 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자, 이 부동산을 등기가 갖고 맞아요. 환매 특약 등기를 했지만 소유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을이잖아. 그럼 이로부터 매수한 제3자 병입니다. 맞습니까?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서 이행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5년 내 돈을 가져와가지고 하면은 지금 소유권을 넘겨받았잖아. 행사하면 얘는 거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맞죠?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행사하면 줘야 됩니다. 자, 1번 맞고 2번 지문 어떻습니까? 연장하지 못한다. 맞지? 3번 지문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자, 환매 기간 내 5년이죠? 행사를 하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지. 맞죠? 3번 틀렸죠. 자, 환매 기간은 양측 기준 몇 년이라?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했죠? 네,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하사유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 답은 몇 번? 3번.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자, 어렵게 만들려고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면서 3억.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입니다. X 토지를 얼마에? 은행에 3억 원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별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약정을 했습니다. 환매 특약은 동시에 됩니까? 이시에 됩니까? 동시에 되죠. 그래서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되네요.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어떻습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 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에다가 비용을 반환하고 도로 사올 수가 있다. 이게 환매잖아. 돈 주고 비용 들어간 거 플러스 해가 도로 사온단 말이야.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고 2번 갑니다. 각각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은 몇 년이라고? 이 앞에 나왔던 기출지문 아닙니까? 5년이라고 했지요. 왜? 부동산이니까. 토지가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하면은 기간이 5년. 3번입니다. 환매 등기는 을명의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 자, 무슨 등기 한다고 했어? 부기 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 한다. 맞지요? 맞습니다. 4번 지문은요.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에 갑이 을의 이제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하면서 환매 등기 했잖아. 맞죠? 환매 등기한 후에 이 말입니다. 갑의 환매 등기 후에 병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 병이 받았어, 이만. 맞죠?
자, 그러면 어느 판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기를 청구할 수를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하면 줘야 되죠. 거절할 수가 없다잖아. 나도 기출지문 아닙니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5번. 만일 갑이 환매 등기 후에 정의 X 토지에 대한 채권을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자, 뭐를 설정했다고? 저당권. 이제 넘긴 게 아니고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맞죠? 그러면 저당권을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자,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인익을 마치면은 정의 저당권은 당연히 뭡니까? 소멸하지. 도로 사왔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돈을 뭡니까? 얘는 은행 갚아야 되겠죠? 맞지? 근데 안 갚고, 김에다 갚으면 담보책임 또 묻는 거예요, 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답은 또 몇 번입니까? 4번. 환매 특약 증기를 하는 이유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대항할 수가 있고, 청구하면 줘야 되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또 가죠. 환매에 대한 설명이다. 환매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환매는요, 민법에도 나오고 등기법에도 환매를 좋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환매 다시 봅시다.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네. 자, 1번 동시죠? 동시를 지고. 자, 2번 어떻습니까? 매매계약이 취소돼서 효력을 상실하면 부수한 환매계약도 종된 거니까 효력을 상실한다. 당연한 얘기. 자, 3번. 환매 시 부동산의 과시가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을 보다 법조문 그리 돼 있어. 예, 그래서 뭐 받는단 말입니까? 환매. 매수한 을이 뭡니까? 과실 이자는 안 받고 과실만 받는다고. 월세. 맞죠? 자, 4번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환매니까 몇 년? 5년입니다. 자, 5번.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자, 정했어.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소유권의 이주 등기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환매권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채권이거든.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틀린 겁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또 환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법에 환매가 나왔으니까, 자, 환매가 어저께 작년에 뭡니까? 우리 등기법에도 안 나왔죠? 등기법은. 자, 일단 환매도 잘 나옵니다. 등기법에. 자, 틀린 거 보세요. 환매 틀린 거. 바로 1번 답인 거 알겠습니까? 환매권은 일신 정서권이다.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일신 정서권입니다.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그러면 환매권은 일시 전속권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양도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들었어요. 2번. 매매 계약이 무효면, 아까 주된 게 무효면 환매 계약도 무효다 했죠? 그러고 기간자한테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했고,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환매 계약 한다 했잖아. 그 다음에 동시에 된다 했지? 다 나왔던 기출지문 아닙니까?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일신 전속권 아닙니다. 네, 일신 전속권이 아닙니다. 일신이 뭐야? 그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거. 알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은 일신 전속권입니다. 그래서 양도대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거. 자, 얼마입니까? 양도대여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절치의 상치야. 모르지 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봅시다. 자, 좀 쉴 건데, 자, 일단 답만 봅시다. 277페이지.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복습 다시 해봅시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십니다.